시작해갔습니다. 공부가 끝났고 이제 우리 풀을 청자 한번 보겠습니다. 풀을 청자. 풀을 청자. 풀을 청자는 칠자하고 이렇게 보면 칠자하고 동자에 합자하고 있네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거하고 사실은 이렇게 쓰는 거하고요, 이렇게 쓰는 거하고 있죠, 이렇게. 이건 같은 건데 저기 뭡니까? 이게 이제 속자랍니다. 이게 속자, 이게 속자, 이게 속자. 두 가지 같이 쓰는 거 다 같이 쓰잖아요. 근데 어떤 데는 이게 헷갈려요, 저희도. 이렇게. 이렇게 보셔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요 위에 것이 여기 한번 소전 한번 보세요. 아, 소전이 없네, 여기. 없네, 여기 없네요. 제가 찾지 못했나.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날생자 올라가, 위에가. 날생자, 실은 이렇게 보셔야 돼, 이렇게. 날생자로 보시고, 밑에는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요런 식으로 해서. 운물에서 이렇게 나온 형태로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것이 이제 결국 이렇게 날쌘 이런 식으로 된 건데 결국 요 밑에 부분이 이런 식으로 세 개로 돼 있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사실 이 붉은 딸은 단석은 붉은 돌이걸랑요. 붉은 돌에서 초록색이 나오는 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주 맑다 이거죠. 푸르청. 붉은 돌 틈에서 나오는 풀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한 맑은 청이다. 이게서 우리가 그 붉은 단 아니에요, 그죠? 그게 단청이라고 그러죠, 단청. 단청이 결국 붉은색하고 파란색. 네, 그거하고 많이 쓴다 이거죠. 물론 단청이 5색을 쓰는데 이것이 이 중에서 이것이 제일 많이 쓴다, 붉은색은. 근데 옛날엔 단청은 아무 데서 못 해놨잖아요, 그렇죠? 궁궐이나 아니면은 사찰이나 또 뭐 저기니까 어디 뭡니까? 뭐라 그러나요? 향교나 이런데, 서당에 이런 데서만 쓰는 걸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 회의다. 생과 단의 합자이면 글자로, 단은 물감을 들이면 원료로 쓰이는 돌로서 붉은 돌 틈에서 나오는 새싹을 의미한다. 요것이 요런 식으로 문물에서 나온 돌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설문에서는 동방해생이다. 목생활을 따랐다. 생과 단을 따랐고, 단청의 믿음이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거죠. 단청. 동방의 색이다. 우리 뭐 다 아시지만 여기시 동방, 이쪽이 동쪽으로 해서 동방의 청색이다. 이렇게 동방의 청색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밑에 보시면 청자는 그렇게 했는데 운물에서 푸른 이끼가 돋아나는 데서 푸르다의 뜻이다. 이건 별도의 해석인데 운물에서 푸른 이끼가 돋아난다 해서 별도로 이렇게 표시되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쭉 보시고, 우리가 보통 청안시라고 많이 했죠. 청안시. 청안시 많이 했죠. 눈을 아주 크게 보는 거, 예? 아니, 눈을 좋게 본다, 이거, 예. 이게 좋게 보는 거, 예. 좋게 보는 거, 예. 청안시. 좋게 본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요할 정자로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요할 정자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뭐 결국 이렇게도 쓰죠. 이렇게도 정자는 이런 식으로. 예. 나무들의 푸르름을 다툰다는 데서 고요하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름에 아주 그냥 푸르름이 우거질 적에 아주 매미도 울지 않는데 아주 고요하잖아요. 그때를 얘기해요. 푸르름이 서로 다툰다 이거지. 아주 그냥 찌는 듯한 더위가 있는데 아주 푸르름이 다툴 때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진정, 풍정, 냉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 그냥 풀청자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일비자입니다. 안일비자. 안일비자. 안일비자는 우리가 이제 비하고 미의 반절입니다. 그래서 비하고 미의 요거의 반절입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 뒤에 장에 이렇게 보시면 소존이 있나요? 네, 있네요. 거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있지만 이것이 결국 이게 새에 이게 날개가 반대쪽으로 된 것이다. 날비를 보시면요, 날비가 어떻게 됐냐면 날비가 이런 식으로 이게 몸통이에요. 이렇게 몸통이고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날개고 또 이쪽으로 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이 날개 있거든요. 이거 아랫날개를 양쪽으로 보려는 모양이다, 그죠? 이 부분이 머리예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머리고, 이건 몸통이고,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다 이거지. 결국 이 날개가 이렇게 뻗은 것이 이제, 결국, 날개가 양쪽으로 뻗었으니까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그 어긋나기,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원을 보시면 새의 좌우 방향으로 벌린 날개를 곤뜬 글자라서 오른쪽과 왼쪽이 서로 다른다는 데도 아니다의 뜻이다. 아니다. 비의 아랫부분. 우리 설문에서 해보시면은, 비의 아랫부분, 날개에서 그 아랫부분을 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날비가 없는데, 다시 한번 날비를 그린다면은, 우리가 이제 쓰는 건 이렇게 해서 쓰지만은, 이렇게 쓰지만은, 이 모양 자체가 그렇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잠깐 그렸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게 머리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게 날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게 날개 부분이다. 요게 몸통이고, 몸통, 여기 날개, 이 부분이 머리다. 이렇게 해서. 새다. 날비다. 이렇게. 새가 나는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입이라고 그러죠. 사입이. 닮을사, 사입이. 닮은 것 같은데? 아니다. 이렇게. 닮은 것 같은데? 저 사람 뭐 사입이다. 그러면 뭐 그런 얘기되고. 비몽사몽간이다. 그러면, 비몽사몽. 꿈인 것 같기도 하고, 꿈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사이비가 원래는, 앞에는? 이거요. 아니, 예. 사입이, 제일 앞에는 외자가 들어가고, 바깥 외자. 요거요, 아니, 앞에 글자가 하나 더 들어가는데, 외사이, 비, 내, 이래 돼 있어요. 외사입이네. 그러니까, 밖에서는, 아니다. 외사입이네. 여기다 외사입이네. 그렇죠. 밖에서는 같은 것 같은데, 안에서는 아니다. 외사입이네다. 아주 좋은. 자, 이렇게 간단히 저기 과정을 했네요. 이렇게 저 과정 보시고, 구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획. 이제 뭐, 거의 종말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게 종말이라고 뭐가 되지만, 거의 이제 끝일로 이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구획의 첫 번째가, 난면자네, 난면. 우리가 난면. 난면을 오렐미하고 화살전자가 합쳤네요. 오렐미자, 이렇게. 오렐미하고 화살전자. 보일지 모르겠네, 이렇게. 화살전자로 합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것은 얼굴의 윤곽이다. 얼굴의 윤곽을 나타낸 것이 이제 난면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전을 한번 봐보세요. 소전을 보시면은 맨 외곽에 있는 그것이 얼굴 전체 모양이다. 전체 모양이고 가운데 있는 것은 코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렇게 쭉 보기도 했는데 이제 외곽 이렇게 소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지. 이런 식으로 있고 가운데가 이제 결국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있죠. 이런 식으로 이 전체가 요것은 얼굴 전체 외곽이다. 외곽이고, 안에가 보통 이게 코를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코, 숨 쉬는. 이것이 얼굴, 입 다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면자는 멀리서 본 얼굴 모양이다. 이거죠. 가까이서 본 게 아니고, 사람을 멀리서 본 얼굴 모양이 이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쓰는 자가 있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건 속자다, 이게 속자. 속자로 이렇게 쓴다, 이렇게. 면자를. 속자로 쓴다, 이렇게. 이제 근문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근문에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머리카락을 또 그렸더라, 이렇게. 머리카락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입을 그리고, 요게 이제 근문에서 이렇게 그렸는데, 모양 자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얼굴 머리다. 자원필 잠깐 보시면 사람의 코를 본뜬 자와, 스스로 자와, 외화살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얼굴의 앞부분이다. 사람의 얼굴 모양을 나타낸. 사실은 이게 많지 않은데요. 사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것이 이렇게 써가지고 곡수면자만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쓰죠. 곡수면자, 곡수면자. 그다음에 이제 가는 실면자로 해서 이렇게 해서 면자만 이렇게 바로 가는 실면자 이렇게 해서 이런 자. 그 외에는 뭐 거의 그렇게 뭐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남면에면 이제 면장이라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면장. 예. 담벼락에다 얼굴 댄다 그래요. 면장. 아니면 이제 그것을 그 뭡니까 공자하고 공자의 아들 리하고 이제 얘기할 적에 우리가 면장을 한다 그러잖아요. 예. 면장을 하려면 어떻게 했냐? 담을 얼굴에 대고 있는 걸 면을 하려면 우리가 시경을 읽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면장이다 그랬는데 그리고 우리가 보통 남면이라 그러죠. 남면. 네, 남면. 얼굴을 남쪽으로 향한다. 그래서 임금이 되어 정사를 본다. 이쪽에 남면이 이렇게 본다. 이거죠. 남쪽. 근데 우리가 방향을 표시했는데 전 아까도 표시했지만 이쪽이 동쪽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동서, 남부. 근데 이렇게 표시할 때는 이게 서양식이다 이거지. 서양식 표시다 이거지. 서양식. 이것이 동서남북이다. 이거는 남북이다. 이건 서양식 표시. 우리는 이런 표시할 때 여기서 임금이 돼서 이쪽을 본다 이거지. 이게 남면이다 이거지. 남면. 임금이 돼서 백성들은 북향 사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본다 이거지. 보시죠. 남면. 우리가 이제 그 외에도 면종, 북배, 면사포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죽격자입니다. 가죽격자. 가죽격자. 이거는 고하고 핵의 반절음이네요. 고하고, 예. 고하고 핵의 반절음이다. 예. 그러니까, 가죽격이라고 하는 건 제일 중요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짐승이 그대로 피인데 가죽 피고 이것은 한번 혁은 짐승 털을 완전히 한번 뽑은 거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짐승이 이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짐승이 머리가 이런 식으로 있다면은 이 손일로다가 여기 털이 달린 거를 한번 뽑았다 이거죠. 이것이 혁이다 이거지. 혁. 그러니까 짐승이 여기 머리고 이쪽 꼬리라면은 손일로다가 이걸 뽑은 상태를 혁이라고 그래요. 요 옛날 자형에 이제 이런 자형이 나오는데 지금 형태는 안 나오지만은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짐승의 결국 머리예요. 이 짐승의 머리. 근데 요 부분에 이제 옛날 자형 보면 이렇게 손이 달렸더라고요. 손이. 그 짐승이는 이 짐승이 몸체인데 이걸 갖다 뽑는 모양이 걸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이런 식으로 여기 꼬리 꽂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짐승 털을 펼쳐놓고서 뽑는 모양이 혁이다. 그래서 우리 혁명은 뭐예요? 혁명은 싹 바꾸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혁명을 했잖아요. 옛날에 있던 거를 싹 바꾼다. 혁이 뭐예요? 피해서 혁이는 뭡니까? 피해서 털을 다 뽑으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호랑이 가죽이 100만 원 갔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가죽이 10만 원이라 뽑으면 모르잖아요. 어떤 가죽인지. 그래서 싹 바꾼다 이거지. 그러니까 보통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해서 역성혁명 그랬잖아요. 역성혁명. 역성혁명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성씨를 바꾸는 혁명이 아니라 이시조선에서 이제 바꾼다. 이시조선으로 왔다. 이게 역성혁명이에요. 싹 바꾼다. 그러니까 털을 뽑아내니까 피해서 털을 다 뽑아내니까 어떤 건지 모른다. 이것이 곰가죽인지 예를 들어서 뭐 알겠지. 소가죽인지 호랭이 가죽인지 뭐 알겠죠. 어쨌든 싹 바꿔버린다는 게 이제 혁이다 이거죠. 혁. 혁인데 고비창 같이 보시면은 다른 가죽이 그쪽을 될게요. 다른 가죽이는 이거 완전히 펼쳐놓고서 완전히 이 못을 박아놓고서 이렇게 옆에서 이거 못을 박아놓고 완전히 펼쳐놓는 이게 다른 가죽이다 이거죠. 쉬운 말로 우리 옛날 동물 소가죽 그대로 한 것이 피고 혁은 좀 6차 가공 뽑고 저기만 저기 그 밑에 살 붙은 거 요런 거만 한 것이 혁이다 이거지 혁. 저희는 악역 공장이 저 동네에 있었는데요. 외국에서 수입을 해요 소를 수입이 아니고 국내에서 한 수입을 하면 거기서 세이빙이라고 그래 걸랑요. 그러면
이 털에서 털이 붙은 거에 세입이 되면 그 가죽을 벗겨요. 그 뭐라고 수그레라는 거 그래 수그레라고 수그레 들어보셨어요? 남자들은 수그레라는 소주 안주 이거 치면 그러면 그것이 소독해서 다 온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난번에 내가 사슴 얘기했지만은 소독한 거 다 온 거를 이걸 털에서 벗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얻어 먹으려고 동네 사람들 가서 그거 소주 안주 했느냐고. 그래서 소가죽에 아무래도 이게 이제 싹 벗기더라도 한 번 더 벗겨요 오히려. 그래 이제 그거 얻어 먹으려고 가서 이제 동네 사람은 얼쩍얼쩍 했는데 그것이 그 혁이걸랑요. 근데 이 혁에서 완전히 가죽 잠바를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해놓은 곳이 다른 가죽 이다 이다 이제 이것이 이다 이것이 이제 밑치가 같이 올라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좀 보시고 윗자는 이 혁은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넘어가고요 혁. 그래서 이 혁자가 들으면은 무조건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시면은 연역 뭐 있지만 이제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그 편달 할 때도 그러죠 편달 이렇게 해서 캐치편에서 편달 편달 그 다음에 빼질달 이렇게 매질할 이렇게 편달이라고 이렇게 이제 편달. 그 다음에 이제 윗자는요, 윗자, 다른 가죽 위에서는, 요런 이제 가죽의 뜻도 있지만은, 여기 소전에 보시면은, 양쪽 위로 발이 있죠? 왼발, 오른발. 가운데가 입구가 있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윗자로 보시면 이것이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있죠 여기 이것이 이것이 이제 국경의 경계예요. 이것이 경계고 이것을 따지면 사실은 이것이 요거다 이거 어르신 천이다 이거죠. 어르신 국경을 주위를 도는 거다 이거죠. 이것이 이제 그런 걸 쓰니까 여기 나중에는 여기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둘레기다 이거 둘레기가 자연이 변형된 거고 이것이 이제 요 안에가 있는 국경이다. 국경을 순행한다 이거죠. 요걸 보시면 어떠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지킨이다 이거 지키는 카렌자하고 촉촉거리다고 지킨이다 이거 국경을 지킨다는 놈이 지키리가 된다 이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곽의 모습, 성곽을 걷는 모습, 성곽을 포위해, 성곽을 이거를 성곽을 걷는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여기 자원풀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회의다 군인이 왼발과 오른발을 서로 어긋나게 디디며 걷는다는 뜻에서 성의를 주위를 돌아다닌다. 이게 성주의, 요게 성이다 이거예요. 성의 주위를 왼발 오른발에 이렇게 돌아다닌다 이렇게 돌아다닌다 이제 그런 식으로. 또는 일정한 지역을 오른발과 왼발이 서로 어그러질 참 어긋나게 걷고 있는 모습으로 보기도 하고 가죽을 벗겨 털을 제거한 후 부두질한다. 완전히 가공한다. 이렇게 가공한 가죽의 모습으로 보기도 한다. 설문해자는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것이다. 천은 따르고 구는 발음이다. 짐승의 가죽을 위로하고 어그러뜨려 서로 맞댄 물건을 댈 수 있기 때문에 가죽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뭡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렇게 이래면 뭡니까? 위대할 위하냐. 그래 통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 해서 위대할 위자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거의 뜻도 이게 하나의 뜻이 아니라 그런 뜻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성을 지킨다는 뜻이 있다. 이곳이. 그래서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는 바로 그냥 넘어가도 되겠네. 그런데 지키리의 용례는 한나라 한국 한 뺏기 없다. 이것이 우리 나라 한 우리 한국 혈적의 그 한이죠. 요것이 이제 뭐 우물난간한이라고도 그랬는데 요 자체가 이 모습에서 줄어들었다 이거지. 이것이 해돋은 간. 여기 보면
햇빛이 빛나는 모양감, 요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햇빛이 빛나는 모양감에다가, 위자가 옆에다 이제 요것이 붙은 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것이 결국은, 그 뜻이랍니다. 이것이, 이렇게 보시면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는 뭐라 그러면, 간자죠, 간자. 글자 그대로. 예. 그냥 우리 보통 줄기간이라고 그랬죠, 줄기간. 예. 줄기간이 이거를 쓰고 이렇게 쓰죠, 예. 예. 간 쓰는데 나무 목대 들어간다, 이거예요, 줄기간. 결국 이게 뭐냐면, 담장을 쌓으려면 어떻게, 담장을 쌓으려면은 양쪽에다 나무를 대잖아요. 이것이 나무를 대는 형태다, 이거지. 나무를 대는 형태. 그리고 거기다 흙을 넣어갖고 담을 쌓는 형태라 이것이 이제 그런 형태다, 이것이. 근데 결국 이게 사전에 찾아보시면은 우물난간 한자라고 도 있어요. 우물난간 한자라도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있네요. 예. 그런데 이제 결국 어렵게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 이름 한국한. 그래서 이제 한국한. 동방의 위대한 나라, 그러니까 한국 나라의 뜻이다. 이렇게 그냥 알아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것이 깊게 들어가면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것이 이제 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해돋을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해돋을간이라고 보시고. 네. 해가 돋는 쪽이다. 동방의 나라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79번에 이제 부추구네요. 부추구. 네. 이거 저는 이렇게 저도 부추 조금 심었지만 이렇게 보면은 부추는 한 번 나오면 계속 나오잖아요. 1년 내내. 예. 그 모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차영 보시면 여기 나오나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했잖아요. 요런 식으로 부추가. 요런 식으로. 예, 요거. 요런 식으로 이렇게. 요런 식으로. 부추 싹 이렇게 나왔는데 요건 땅이다 이거죠. 땅. 근데 나중에는 요거에다가 똑같이 여기다 풀초를 더 위에다 놓고 이것도 부추구예요. 이것도 부추구고 이것도 부추구인데 요 모양 거정해서 여러 군데를 나왔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추구다. 또 정구지라고 그래야 돼요. 정구지였네. 정구지라고 표현한 거. 그에 이제 여기에 부추구에 부수는 쓰이지만은 안 쓰는 자다 이렇게 보시면은 간을 썸자 이게 뭡니까? 간을 썸자. 간을 썸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을 썸자 또 니오칠 참자도 요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똑같이 써서 니오칠 참자 참여한다 뭐 그렇지 이렇게 참자 이렇게 쓰는데 이제 그런 걸로 쓰고 여기 뭐 설문에서 보시면 채소이다. 한 번 심으면 오랫동안 자라기 때문에 구라하였다. 이래서 있는 것이 상하는 것인데 이런 땅을 하고 지금의 담과 같은 물질을 올리 형성이다. 요 모양만 생각하시면 돼요. 부추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추구다. 그 다음 180번째 소리음자는 소리음자. 소리. 어하고 이재금자의 반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결국 이것은요, 말씀원에다가 낙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낙에다 하나가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이게 설립자에다 사람이 서가지고 말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말하는 것이다. 이제 여기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말씀원에다가 하나 더 넣은 것이 이제 소리다. 근데 소리인데, 이게 소리 음이지만 결국 뭡니까? 소리 음이지만 결국 악보로다 소리 할 수 있는 거 사람의 말이라든지 노래라든지 그게 소리다 이거죠. 성악은 틀리다 이거죠. 우리가 보통 성악하고는 이건 저 짐승의 소리나 뭐 이런 소리 이거는 악보나 글로다 옮길 수 있는 것이 음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같이 보시면은 지사이다 말씀원의 입글 속에 나를 한 선을 더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의 형태로 노래를 부르거나 요을 때 곡조를 붙인 글자다. 결국은 글로 되든지 말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음이다 이거죠. 그런 게 음이다. 또 소리가 마음에서 생겨나는 밖으로 나왔을 때 일정한 마디를 가지게 되는 것을 음이라고 하고
궁상각 치우는 소리이고 사죽, 금속, 토, 청목, 가 음이다. 언이 니를 먹으면 모양을 한다. 언이 말씀은 요 나중에 그냥 먹는 걸 하였다.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언니꼬로 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걸 찾으시면 이렇게 찾으시면 언니꼬로 음인데 결국 언니꼬로 음인데 이거 찾으면 침뱉을부로 나와요. 가선 침뱉을부. 우리가 지금 이거 보시면 이거 뭡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가를부르죠. 가를부. 가를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부서했죠. 이렇게 부서인데 가를부인데 침뱉을부인데 결국 이것이 결국 음일로 자원이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제가 자연풀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 위에가 두 개, 이렇게 밑에가 두 개, 입구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윗상일로 봤다 이거죠. 윗상. 윗상일로 봐서 위에 거를 윗상일로 보고 요 중간 거는 간일로 봤다 이거죠. 간일로 보고 밑에 거는 입구로 봤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자원이 있는데 그냥 그래도 넘어가죠. 그때도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결국 음이다.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 자 넘어가서 한번 보실까요? 다음 자 넘어가고 해가 뜨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는데도 소리의 뜻이 아주 쉽게 풀어놨어요. 이거는 그냥 쉬운 말로 이런 자연에 의해서 푸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제가 보니까 쉽게 그냥 풀어놓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사람이 해가 뜨면 일어나서 소리를 낸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듯이 사람마다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틀리거든요. 여러 가지. 우리 저기 안 오셨는데 이제 아마 다음 달에 나오신다 그랬는데 넘어지셔가지고 참 자원을 잘 풀어놓으시고 푸는 거 보시고 이용호 씨. 그래서 참 대단하게 본인 추리력으로 푸시는 거예요. 그냥 본인 추리력으로. 그거는 공부를 안 하셨는데도 본인이 천자문을 여기서 저하고 같이 정말 했어요. 근데 지금 옛날 뭡니까? 한약방에서 처음에 뭡니까? 한약 저기가 아니고 보조를 하셨으니까 아는 게 많으세요. 아는 게 많으셔가지고 보조 푸는 거 보면은 아주 나름대로 그냥 대단하게 푸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 운자를 보시죠. 운이다. 이렇게 해서, 이 간원이 소리를 하는데, 운에 잘 맞았다는 운이다. 운의 울림이다. 뜻한다. 우리 이제 시조할 때, 우리 뭡니까? 한시할 적에 운 있죠. 운.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이제 관원이, 사실은 이제 관원이죠. 관원이 글 읽는 소리의 높낮이를 가지기 위해서 운에 맞춰서 글 읽는다 해서 운이다. 그렇죠? 관원이 높낮이에 맞춰서 운을 읽는다 그래서 운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거기 보시면 아분이라고 했죠. 시 적절한 부분에 이제 음을 달아서 아분을 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여운, 운사 그랬는데 운사, 운치는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울리량입니다. 울리량자를 보시면 울리량. 울리량은 시골형에다 이렇게 시골형에다 소리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요한 시골에서 나는 소리가 잘 울려 퍼지는데 울리다의 뜻이다. 그래서 반향. 시골의 골짜구니가 잘 울린다 그래서 울리다 그런 뜻이 보시면 됩니다. 메아리가 잘 들린다. 시골이가 메아리가 잘 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울하고 시골하고 틀리듯이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머리 혈자 180번째, 181자가 머리 혈자가 되네요. 머리 혈자. 머리 혈자는 괴호하고 매질결자의 합자다. 괴호하고 매질결자의 합자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의 목에서 머리 끝까지 모양을 본뜬 것이다. 상형문자로 혈이라는 놈은 구멍이 많은 사람의 얼굴이라는 뜻을. 이게 아까는 이 머리, 뭐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하고 이제 혈자는 저기 요 밑에가 사람이 자가 여기 들어있다 이거지. 사람이니
들어있는 형태에서 보시면 됩니다. 사람의 얼굴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아까 이 자는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그 다음 똑같은 머리수인데, 이거는 짐승의 머리였다. 멀리서는 짐승의 머리의 모습이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사람의 머리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혈자는 많네, 여기. 예, 혈자는 많네. 그래서 요걸 이제 정확히 따지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지만은, 예, 이렇게 따지면, 이것은 이마. 이거는, 이 얼굴 안에 이제 눈, 코 같은 거. 요것은 결국 이제 수염이라고 그랬는데, 밑에 수염이라고 보면, 밑에 부분은, 사람 입자로 자연 분석한 거 보면, 이게 이제 이마 부분이고, 머리 부분이고, 어쨌든, 요것은 이마 부분으로 봤고, 요것을 코 부분, 요것 수염 부분으로 봤다. 그러지. 해석했죠. 노 선생님이 이거 어린아이들한테 이거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근데 참, 우리 어르신들은 다 이렇게 해도 다 잘 설명했는데, 과연 참 어린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어려워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쉽게 해야 되는데, 애들이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이마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왜 그러네요. 그렇지, 이게. 이마하고, 이게 어떻게 코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이게 코야. 그러면, 저는 생겼어. 저는 자신이 없어갖고 어린이들은 못 가르쳐요. 그렇게 물어보면 돼요. 이거 어떻게 수염이냐고요, 하는 분들. 하나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 참. 평상시에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아니면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수리 정자는 정수리 정. 정수리 정. 정수리는 못정의 머리에서 꼭대기가, 정수리가 못정같이 생겼다 이거죠, 정수리. 머리에 못이, 머리못.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이런 식으로 못이 생겼는데, 그 못, 지금 못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옛날에 이렇게 좀 길게 해서 이게 나무못이었다 이거지, 나무못. 나무못이었다, 그런 모습에서 이제, 못정이, 그러니까, 특히 못 대가리라 그랬잖아요. 못은 대가리라 그래야지. 동물이나 이런 건 대가리라 그랬는데, 못 대가리라고. 대가리라 그러면 좀 무식하다 그랬는데, 못이나 이런 건 대가리라 그래. 짐승 같은 건. 그 못 대가리의 모습을, 비꼈다. 그거하고, 비껴서 정수를 뜻하게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노정, 등정, 선정, 정수이다. 정상이다. 그랬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일항경자인데, 일항경. 일항경인데, 사실은, 요 옆에 있는 거 이렇게 보면 뭐라고 봐야 될까, 이거는? 그냥 비수기로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렇게 하면, 요거는 화활 합자로 봐야 되거든요? 화활, 이렇게. 이것은 사람이 거꾸로 있는 모습이다, 이거지, 이건. 사람, 한참 했었죠, 이것이. 화활 합자. 이거 화활 합자는 이거 원래 이렇게 써야 된다 이거지 이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사실 이대로 썼잖아요, 그렇죠? 이건 사람이 똑바로 쓰고 거꾸로 쓴 모양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사람이 거꾸로 쓰다 여기 보시면은 머리가 삐뚤다. 그러니까 머리를 돌리는 짧은 동안이라 이거지. 머리를 돌리는. 그러니까 이것이 옆하고 머리고 이것은 사람이 거꾸로 된 모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인에 거꾸로 된 거라 봐야지, 이거지. 요렇게 돼서, 이렇게. 화알았자다. 그래서, 머리를 잠깐 돌리는 동안이다, 이거지. 그래서, 경각이라고 하면 뭐예요? 경각. 그건 잠깐 동안이다, 이거지. 잠깐 동안.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확실하게 합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이게 기울경이다, 이제. 사람의 모습이 기울경이 됐고, 그 다음에 그렇게 쓰니까, 이게 기울경을 쓰니까, 이것은 이제 뭐라고 써요? 이제 이것은 일항경위를 쓴다 이거지, 보통. 일항경위로. 기울경위를 쓰니까. 명제경요? 명제경위는 목숨이 아주 잠깐 동안 날아갈 판이다 이거지, 날아간다. 명제경위는 목숨이 얼마 안 남았대. 잠깐 동안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여기 또 경년이라네. 경년이면 근년, 이렇게. 가까운 내를 근년이라고 이렇게. 경각, 이렇게 아주, 잠깐 동안. 그 다음에 경전에는,
논밭을 간다 이렇게 되고 경자에 그러면은 이름 안 쓰는 말에 사실 근자에 요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즘 경일도 지난번 요즘 이렇게 보시고 경보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발 대고 한쪽 발 대고 걷는 거 있죠. 예. 경보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요 자가 이게 이제 비수비가 아니라 화할 화자로 이렇게 그쪽에 원래는 이렇게 쓰지 요새는 뭐 인쇄체로 안 나오죠 이게 안 나오니까 그냥 그대로 이거로 다 쓰지만 원래는 요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목함은 이렇게 보시면 머리는 뭐인데 요 부분이다 여기 파여 나왔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머리가 있고 요 부분이 여기 파여난 부분이다 목함. 그래서 항목함 우리가 예산 항목할 때는 관항, 쇠항, 이렇게 목,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그거 보시면 돼요. 머리 아래 우묵하게 들어간 부분, 예, 곰자를 옆에 돌려서, 예, 이렇게. 그대로 세워도 되겠죠. 원래, 그렇게 된 부분이 뜻이다. 지금은 머리를 기준으로 수호를 내서 일어나는 문장이 낱낱이 나타내면서 항목이다. 항목. 조항. 네, 항목.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름지기 숫자입니다. 모름지기 수. 모름지기 수. 이것은 얼굴에 아래 난 그 털옥상. 털옥이 뭔데, 결국, 우리가 수염이죠. 턱수염의 뜻이다. 턱수염의 뜻.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앞에서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합치면 이렇게 합쳐가지고 수염수라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염수다 이제 그리고 얼굴에 달린 수염이다. 모름지기의 수 지난번에 얘기했죠. 모름지기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모름지기 뭐 해야 된다.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 한국에는 반드시 모름지기 그러면은 모름지기라고 저도 안 쓰잖아요. 우리 모름지기 뭐 해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좀 쉽게 이렇게. 그 다음에는 순할 숫자네, 순할 숫자. 순할 숫자는 보시면은 냇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듯이 사람의 머리를 상륙적으로 두는 데서 순리를 따르는 것이다. 물의 흐름이다 이거지. 물의 흐름 이렇게 순해. 뭐 순리대로 해라. 순리대로 해라. 그렇지. 물의 흐름. 우리가 쉬운 말로 법도 마찬가지죠. 법대로 해라. 물의 흐름이다. 위에서 내려오듯이 가을 것자를 넣어서 이제 이렇게 순리대로 하는 것이다. 이제 거기 보시면은. 획순, 어순, 필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귀자를 넣으면 뭐라 써요? 귀자를 넣어서 이순하면은? 육신. 예. 귀가 들어도 순하게 들린다, 뭐든지. 예. 근데 전 순하게 안 들리더라고요. 잘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70을 이순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70이요? 그래야 돼. 그래야지 조금 순하게 들리죠. 순하게, 그 뜻이고는 사실은 모든 걸 들어도 내가 순리대로 순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게 이순인데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건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지. 70이 되고 80이 되도 노력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한번 성질내고 그럼 자꾸 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죠. 안 내게 되고 습성. 한번 탁 하면은 그게 자꾸 하게 돼요. 습성이 어제 얘기했지. 습성이 되면 본성이 된다 했어요. 습성이 오래되면 본성이 된다. 본성이 되게 돼 있어요. 후천적으로. 저는 어제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이걸 한번 보니까 자꾸 이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최 교수님 얘기를 이거 안 찍어서 몰랐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리더라고 그래요. 저건 내가 왜 저래지? 별로 못 느끼는데요. 네? 별로 못 느껴요. 못 느꼈는데. 아니요. 제가 처음에 고쳤어요. 많이 느꼈죠. 처음에 보니까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걸 보고 이 사람이 자기를 찍어봐야겠더라고. 맞아요. 술 먹은 사람이 주정해놓고 찍어놔야 된다.
우리 그전에 저도 술 먹고 한참 먹고 그럴 적에 당신 술 먹는 거 찍어놔야 된다는 걸 얘기했는데 저거 이거 보니까요. 자꾸 이 몸을 지내더라고. 그래서 왜 저래지? 그래서 자꾸 고치려고 했는데도 지금 안 돼요. 이게 자꾸 이게 와서 가능한 딱 이렇게 하고 하려고 해도 이게 이제 습이 오래되면 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맞아요. 어제 얘기했는데 맞아요. 그거 순리대로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렇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든지 수단지 수행할 그다음에 이제 송입니다. 송. 우리가 이제 공변될 공이 들어있죠. 누구에다가 공평한 얼굴로 대하여 사사람이 없으면 사람들이 칭송하는 데서 길이다. 우리가 뭐 찬송이다, 길이다. 우리가 뭐 그런 얘기, 칭송, 남을 길이다, 찬송과 이렇게 이제 공변되게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여러 가지 이제 넘는데 그건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거느릴 영자인데 거느릴 영자. 거느릴 영자는 우두머리가 명령을 내린다는 데서 거느리다의 뜻이다. 우두머리의 뜻이다. 이제 명령을 내리는 사람 우두머리.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영예 그러잖아요. 영예. 영예 뭡니까? 영예는 남의 자식을 남의 여식을 갖다가 놓고 영식을 할 때는 뭡니까? 남의 아들을. 남의 아들. 시험에 나왔어요. 네?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영부인 하면은, 이때, 영부인 하면 사실 이거 쓰는 거걸요. 근데,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이거 쓰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대통령 부인이 아니고, 영부인은 이게, 대통령만이 영부인이 아니거든요. 남의 부인을 높여서 볼지 영부인. 교술이 있는 사람을 때는 이 영부인 쓴다, 영부인. 그게 저기 뭐예요. 영부인이라고 하면, 쉬운 말로 우리 뭡니까 라이온스나 그런 단체 가면은 영부인이라고 써요. 이렇게 영부인. 그래요. 보통 그래서 이 영부인 대통령 부인이라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 이걸로 쓴다. 이제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근데 되겠습니다. 잘 안 써요. 네? 나연선 씨도 잘 안 써요. 나이온스 드셨대요. 그렇죠. 쓰죠. 근데 영부인 근데 공식 행사일 적에는 이 말 쓰더라고요. 공식 결제는 누구 회장 몇 대 회장 누구와 제가 저기를 인사문으로 써줘봐서 우리 이모부가 인사문 하나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취임한다고 영부인 누구라고 해걸라요. 영부인 누구 영부인하고 그 앞에 뭡니까 호를 붙여가지고 영부인 누구라고 이상하다 그래서 옛날에도 보니까 이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참 평상시에는 안 쓰죠. 누가 안 쓰는데 이제 공식 결정을 써야지 그 영부인이라 쓰더라고요. 이렇게. 잠옷합니다. 머리 가죽의 머리카락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나 있는 곳에서 치우치다의 뜻이다. 그러니까 얼굴이 한쪽으로 치우치다 이거죠. 살갗이 한쪽으로 치우쳐내달 때는 잠옷이다. 잠옷이라는 건 뭐예요? 잠옷 그러면 잠옷이다. 잠옷파라 그러잖아요. 잠옷. 그러니까 생각보다 매우 이런 뜻이다. 이거 생각보다 매우. 생각보다 매우 이런 뜻이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할 적에 이것이 후운이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잠옷파 그러면은 한쪽 생각보다 매우 이렇게 치우치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잠옷파 얼굴이 살같이 한쪽에 삐뚤어지다 치우치다 해서 잠옷파다. 얼굴에 있는 건 이 피자는 가죽 피자 아니에요, 그죠? 저 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 두. 이 두자는 이제 제기, 사람의 머리를 윗부분에 큰 제사형 그런 모양과 갖다 내서 머리다. 이것이 사실 머리로 줄였는데 이것이 이제 머리 두자, 이것이 제기두 아니에요. 제기두 아니에요. 그치? 이것이 결국 사람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머리 두자를 썼다. 원래 이제 이것이 사실은 머리 두자를 썼었는데 이것이 이제 이게 합쳐가지고 이 모양을 바꿔가지고 머리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주비자. 자주빈자는 물을 건널 때, 이마에 주름이 잡히는 데다 찡그리다의 뜻이다. 물을 건널 때 파문이 난다 이거죠. 물을 건널 때 파문이 막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 뜻이 얼굴이 찡그리다 또는 파문이 잇따라서 일어나는 데서 자주의 뜻이다. 그런 뜻이 뭐예요.
그래서 여기다 우리 요 얘기를 많이 쓰죠. 이렇게 해서 자주빈, 여기는 사기로 해서 빈사기로 해서 빈사. 자주빈, 자주사기 이렇게 해서 빈사기다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 이제 우리 요거는 이제 선비 염자죠. 이렇게 하나만 따지면 여기 보시면 선비 혼칠한 이마에서 선칠에 채색 옷을 입고 몸집에서 공부하다 이런 식으로 이게 뗐네 이거지. 표시해 보면 선비가 혼칠한 이마, 선비의 혼칠한 이마. 또는 선비가 채색 옷을 입고서 몸집에서 공부하는 모습이라 그래서 선비 염자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마 액자네요. 오늘 저 바람 잡고 좀 나쁘세요. 이마 액자. 이마 액자는 얼굴 머리 팔자를 붙여가지고 이마 액자. 그러니까 손님을 전송할 때 머리를 조아려서 인사하며 서로의 이마를 마주보는 데서 이마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데 사람이 머리 앞부분을 훤한 이마와 같이 잘 보이는 데서 수량과 X를 표시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왜 이마가 훤칠하잖아요. 이렇게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수량과 X를 표시하는데 우리가 보통 액면 그러죠. 액면 이쪽에 액면가 얼마예요. 이쪽에 수량과 X를 표시하는데 수량을 표시할 적에 쓰인다. 이제 이마 얘기다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제목제자예요. 제목제는 머리 반듯한 이시자죠. 여기 머리가 반듯한 부분에서 이마의 뜻이다. 이마는 이목구의 출발점에서 그리 출발적인 제목이 된다. 그러니까 머리가 이게 앞부분이다. 이게 훤칠한 이마다. 훤칠한 이마에서 반듯한 이마에서 이마의 뜻이다. 그러니까 모든 글의 시작이 제목에서 시작된다. 그래가지고 제목의 뜻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일 편에 숙제라고 있네요. 숙제는 어디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집에서 해야 되는 거죠. 잠에서. 잘 숙자. 집에서 해야 된대요, 집에서. 집에서 해적 볼 때 숙제하는 것이다. 여기서 공부해서 숙제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럼 숙제가. 집에서 하는 것이다. 이제 시제다, 뭐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제. 무리류자를 이렇게 보시면 무리류자, 무리류자 좀 보시면 대가리에 쌀겨가 묻어. 이제 대가리에 이게 미자네요 이게. 뭐에서 어떤 게 묻었나요 이게? 개에 쌀겨가 묻어. 어떤 놈이 이제 구별이 모여서 어려운 개들이 모여 있는 데서 답가의 뜻이 무리다. 참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해석 자체는 좋네요. 어쨌든 쌀겨가 묻어가지고 어떤 놈인지 구별 못한다. 그래서 무리다.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리죠. 우리가 이게 그래서 개견자 들어가는 게 어쨌든 많아요. 그래서 그냥 원하로 원자 이렇게 원하로 원자다. 이거 벼랑이죠. 이렇게 언덕이죠. 언덕에서 여기 밑에 있는 게 샘천자다. 이거죠. 언덕 안에서 냇물에 얼굴을 비춰보고서 예뻐지고 싶다는 생각해서 원하다. 이거는 내가 사전을 안 쳐봤는데 이 말에 다른 분이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도 예뻐지기를 원했던지 서시빈 그런 거 효빈이다 그런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옛날 허리가 가는 여자가 예쁘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이 다 굶어가지고 그랬듯이 쇼빈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동네 사람이 맨 전부 찡그리고 대져가지고 배앓이를 해서 서씨가 배앓이를 해서 찡그린 것 같아. 동네 사람이 웬 찡그리고 대졌다 그래서 그랬듯이 이게 이해는 가요. 그죠? 원하고 예뻐지고 싶은 거는 사람이 우리가 본성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식욕하고 뭐라 해요? 본성이 식욕하고 성욕이라고 했잖아요. 본성이 성욕이라 했잖아요. 식성이라 했잖아요. 식성이다. 그게 이제 원화로 원자입니다. 그래서 서원.
이게 이제 맹세할 세자지만 서자로 읽는 애, 서. 이것도 똑같으죠, 이제. 세자나 서자나 똑같이 이제 우리가 통용돼서 쓰게 되면 소원이다, 소원이다. 그러니까 그 이제 쉬운 말은 이제 그런 뜻도 있고요. 이제 다른 뜻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 머리는 뭐 이게 샘 아니에요, 샘천 우리가 샘천이니까 머리는 모든 거의 근원이다. 이제 그렇게도 이제 제가 이제 찾아보면은 머리는 모든 게 근원이다. 모든 생각의 근원이다. 사고의 근원이 이제 이거다. 그래서 원할 원이다. 사고의 근원이다. 그걸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이렇게 기원 그랬죠. 빌붙자 써서 기원이다. 사고 기원한다.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돌아볼 고자, 돌아볼 고. 이거는 집에서 기르는 새가 주인이 다가가다 머리를 돌아보고 지저분다는 데서 돌아볼 거다. 돌아볼 거. 근데 주인은 무릎에서 머리를 돌아본 데서 돌아보고 또는 이제 돌아본 데는 뒤에 보니까 집으로 이거 품팔고 이렇게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나갔던 새가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이제 돌아올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많이 되거든요. 주인이 무릎에 머리를 돌리는데 돌아오다의 뜻이다. 뭐 그랬는데 그 나갔던 새가 집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돌아올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얼른 회고록 한번 쓰셔가지고 첫 번째 여기 나오네. 회고록. 회고록. 이렇게 한번 자서전 한번 쓰셔가지고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쓰시면 정말 멋있게 나오실 것 같아요. 40년 군대 생활하고 비행 경력 이렇게 따지시면 어머, 여기 아마 좋은 회고록이 한번 나오실 것 같은데. 한번 쓰십시오. 얼른 준비를 하셔가지고. 사고 무치 되면은 네 군데를 돌아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그 다음에 나타날 전자는 한번 나타날 전자. 그죠? 오늘 해봐야 돼요. 여기서 보면 그대로 그냥 누의 머리에서 나온 고치를 솥에 삶으니 실이 나타나는 데서 나타나야 될 뜻이다. 고치를 이제 솥에다 삶는다. 이게 고치를 솥에 삶으면 실이 나온다. 그래서 나타날 현인데, 그 뭐 다른 뜻은 이 머리에다가 장식물을 단다. 이것이 이제, 이거 머리에다가 장식물을 다는, 아름다운 장식물을 단다의 뜻에서 이제 그런 뜻도 나오려면,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햇빛에 반짝인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명주실로 뜻하고, 그것이 햇빛에 반짝인다. 유난히 반짝인다. 그래서 나타날 현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고 하면은 왜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의 현고, 그다음에 현비 그다음에 현비 하면은 돌아가신 어머니 이제 이렇게 고 현적 뚜렷이 나타났다. 발현되다. 현달하면 아주 뛰어나다. 그죠? 함께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오늘 역고정 좀 해야겠네요. 좀 많이 하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